안녕하세요, 딩동댕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비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신 딩동댕 보험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귀찮음과 번거로움으로 다양한 혜택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험에서도 청구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까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해야지 라고 미뤄뒀다가 까먹고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청구 간소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실손 청구 간소화는 바로 작년인 2024년 10월에 시행한 서비스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손보험엔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만 해두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손보험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을 내가 가입한 시기에 자기 부담금 비용만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은 실손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가입자를 자랑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제외하고 보상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처방전, 진단서 등등 추가적인 서류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보험금 청구를 내 담당 설계사에게 부탁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등등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청구할 땐 그냥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제로이드 크림을 처방받고 청구받거나 수액을 맞을 때 서류에 작성되어야 하는 문구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춰서 발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으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끔 바뀐 거죠. 또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험금 신청이 가능해진 거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서비스는 실손24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모바일을 이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먼저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해 실손24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로그인을 하고 본인 인증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실손 청구를 희망하는 보험사와 보험 내역을 조회해서 선택을 하고 내가 다녀온 병원을 찾은 다음에 진료 일자와 내역을 입력하시면 보험금 청구를 할 항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계좌까지 입력을 하면 실손보험 청구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이용 방법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우선 검색창에 실손24를 검색을 해주시고 웹사이트에 들어왔다면 나의 실손 청구 버튼을 클릭해 본인 인증 후 신규 신청을 누르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실손보험을 체크한 다음 내가 다녀온 병원을 찾아 진료 일자와 내역을 입력하시면 보험금 청구할 항목이 선택이 가능해지고 청구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전부 작성하면 보험금 청구는 끝!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한 실손 청구 방법 정말 간편하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보험금 청구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 연계된 곳에 한해서만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그렇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연계된 병원이 좀 확대가 되어서 동네에 있는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게끔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참여하기로 한 기관의 비율이 약 50% 정도라 아직은 자동으로 청구가 안 되는 병원도 많은데
되는데요. 만약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의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실손24 어플에 접속해서 참여병원을 메뉴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두 번째로는 모든 진료건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24년 10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진료건만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처방전 등은 자동으로 전송이 가능한데요. 입원을 하는 경우 약제비 계산서나 진단서와 같은 이러한 추가 서류는 자동 발송이 안 되어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 확대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보험을 이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시행 초기 단계라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괜찮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직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안 되는 병원이신 분들을 위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할 땐 4가지 서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국 영수증입니다. 첫 번째, 이 진료비 영수증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수납하게 되었을 때 발급받는 영수증이고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카드 전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카드 전표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인정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치료 행위별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만으론 확인할 수 없는 진료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거니까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환자 보관용 처방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이후 약국 제출용 처방전만 받은 경우엔 보험사에 제출해야 될 처방전이 없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꼭 같이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서류가 중요한 점은 이 처방전에는 질병 코드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얻고 가야 될 꿀팁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는 질병 코드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더 꿀팁을 더해보자면 가끔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 질병 코드를 수기로 작성한 다음 병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한 다음으로부터는 비싼 진단서 매번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약국 영수증입니다. 약제 비용을 청구받기 위해서 당연히 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약국 영수증은 따로 병원에서 받을 필요 없이 약국에서 받으면 되고요. 만약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잃어버렸다면 약봉투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땐 이렇게 4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수술을 했을 땐 수술 확인서와 진료 확인서, 입원을 했을 땐 입원 일수가 길지 않다면 입퇴원 확인서, 입원 기간이 길다면 경과 기록지를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서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술 확인서와 입퇴원 확인서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질병 코드를 꼭 기재해서 발급받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진단서는 언제 필요하냐고요? 진단서는 내가 청구받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그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문가에게 현재 가입된 특약 중 어떤 특약으로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거나, 담당자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없으신 분들은 저희 딩동댕 보험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간편하게 꼭 챙겨갈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거로웠던 청구 과정이 많이 편하게 바뀐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편리하게 바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직접 한번 이용해보니까 정말 편하게 바뀌었으니까 꼭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실손보험이 없거나 이 영상을 보고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 연락처 또는 댓글에 남겨져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저희 딩동댕 보험 전문가들이 1:1 맞춤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